중원구 주민들은 눈이 높으십니다. 그래서 양해 차지 않으면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그동안 아주 정권에 많이 비판적인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초기에는 그동안 언론에서 거짓말만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직접 뽑은 표를 도둑질해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사실은 선거에 거의 참여하실 생각이 없으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기호 4번 김미희에 대한 그동안 주민들의 오해들이 풀려나가고 또 최근에 또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지금 정권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더 커져 나가면서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정말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민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 개인의 경쟁력 이전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년 전에 4년 임기로 하는 중원구민이 뽑아주신 국회의원은 저라는 것입니다. 즉 중원구민께서는 저에게 4년 동안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시간인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근거도 없이 이런 주민의 권리를 박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당한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항거하고 우리 주민의 권리를 되찾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 바로 저 기호 4번 김미희 뿐입니다. 제가 다시 당선되는 것이 진정으로 주민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제가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후보들을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저는 20년 전에 성남 시의원으로 출마해서 당선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역에서 검증된 사람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활동한 거는 27년 동안이고요. 지난 27년 동안 청년회 활동, 여성회 활동, 또 고용안정과 실업자 대책 활동, 또 건설노조 조합원 활동, 그리고 이제 민주노동당 활동, 또 푸른 학교, 방과후 공부방 활동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현장 속에서 함께 생활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서민들과 노동자를 위해서 할 말을 다 하고 또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저뿐이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다른 후보님들도 저마다 열심히 살아오셨다고 하지만 저에 비하면 현장의 주민들과 직접 몸으로 겪어서 이렇게 27년 동안 일관되게 살아온 사람은 저뿐입니다. 그것이 또 저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현재 그동안의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각 당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자기 집권 시절 했던 잘못을 덮기에만 급급합니다. 그것은 그 당의 모든 의원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좀 속 시원하게 여당의 잘못을 비판하고 좀 의혹을 파헤쳤으면 좋겠는데 적당히 좀 파헤치는 척 하다가 또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또 서민들의 세금을 올리는 담배세 인상이라든가 최근에 그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몇 마디 하다가 그만두고 맙니다. 이런 식의 야당답지 못한 모습 여기에 국민들은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갈망하시고 그것이 지난 대선 때는 안철수 바람으로 불었고요. 이번에는 그것이 바로 무소속 대안 후보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 김미희는 기호 4번 김미희는 1번과 2번이 하지 못하는 정치를 해낼 것이고 지금 현재 답답한 우리 세월호 진상규명 또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불법 대선 자금 의혹 또 지난 대선의 불법 부정선거의 의혹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것을 끝까지 파헤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그것이 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여성 후보이고 또 약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을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포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공약 중에 첫 번째로 성남시립병원 전국 제1의 공공병원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의정활동 속에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은 1년 동안 그것을 완성할 시기입니다. 공약은 총 7가지 분야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남시립병원을 전국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중요한 법 하나를 고쳤습니다. 바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인데요. 지방의료원이 착한 적자를 발생했을 때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성남시립병원이 성남시가 책임지고 운영하고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할 것이고요. 또 시민이 원한다면 협진까지 포함해서 성남시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립병원을 만들 거고요. 그 안에 공공산후조리원이나 공공아토피 클리닉, 또 노인 전문 클리닉 같은 것들을 함께 두어서 지역의 부족한 그런 의료 부분을 메꿀 것입니다. 또한 100만 시민 주치의제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예방의학,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것까지 성남은 앞서갈 것입니다. 그러한 좋은 정책들은 이미 제가 2010년에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 제안했던 것이고, 그것을 이재명 시장과 후보 단일화하면서 공동 정책으로 채택하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국회 활동 속에서 법 개정으로 완성시키는 게 또 저의 일입니다. 예를 들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가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제 남은 1년 동안 그것을 통과시켜서 지금 성남시가 하려고 하는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오히려 국가의 지원을 받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크게 두 번째는 지금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중 1구역, 금광 1구역, 상대원 2구역 이 세 군데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에 권리자들에게는 주민 분담금을 추가로 낮춰야 되는 지금 과제가 있고요. 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 저소득층 집주인들은 이주 대책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것은 현행 법이나 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최대한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주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법을 떠나서 모든 방법을 찾아내고 성남시와 LH공사와 함께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협조해서 반드시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저만이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미 1단계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의 주거 이전비를 받지 못한 것을 다 받을 수 있게 하는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었고요. 특히 중간에 재판을 포기해서 받지 못할 뻔한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의원 된 뒤에 국회 국정질문과 또 국토교통위원회 우리 오병민 의원님의 활동을 통해서 간판을 지어서 받게 한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2단계 재개발이 시작되었을 때도 주민들의 권리에 대한 수많은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런 경험과 또 은행 2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과정에서의 민원도 해결했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책임지는 공사 과정에서 엉뚱한 집들이 부서지거나 소음 먼지 피해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피해 보상이 지금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 경험이 있는 제가 우리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의 고통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아이들과 또 엄마들과 노인들을 위한 복지를 완성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남형 복지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역의 각 동별로 지역아동센터, 또 작은 도서관 이것들을 그동안 쭉 만들어 왔고요. 남은 1년 동안도 그
그것이 부족한 동네에 추가로 만들어서 모든 중원구의 동네에 지역아동센터와 작은 도서관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GMO를 표시하는 법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공공 아토피 클리닉처럼 엄마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문제, 이런 것들, 또 학교 앞에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 특히 성남동, 하대원동 지역의 그 학교 밀집 지역의 원턱길, 그 길을 반드시 인도를 포함한 2차선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2012년 야권연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약 32명의 저희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무조건 사퇴를 하고 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들을 당선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선되신 분들은 지금 다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4년 임기를 활동하고 계시죠. 그런데 함께 당선됐던 저는 임기 3년도 못 돼서 이 부당한 탄압에 의해서 이렇게 중단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제가 이 남은 임기 1년을 마저 할 수 있도록 민주통합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것이 2012년 야권연대 정신에 맞고요.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 이번 선거에서 모두 후보를 다 내셨는데 저희가 출발할 때 그래도 야권연대를 주장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다 국회의원을 당선되어야 마땅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민주통합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지만,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제라도 야권연대를 해서 그러면 한 곳이든 두 곳이든 저희가 단일화로 출마할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마하시라는 뜻으로 야권연대 제안을 해서 저희가 양보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야권연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도 맞지 않고 또 야권연대를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흐르고 투표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 관악의 이상규 후보님과 광주 서구의 조남일 후보님이 결단을 해서 두 분이 사퇴를 하시는 대신에 이곳 성남 중원구는 긴미로 단일화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제라도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에서 정말 야권이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고 또 야권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야권의 단합을 원하시는 우리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곳 성남 중원에서는 긴미로 단일화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뽑아주신 기호 4번 김미희,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탄압에 절대로 굴하지 않고 다시 출마했습니다. 다시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주신 임기 4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 1년 제가 반드시 다시 국회의원이 되어서 임기 4년을 완성할 수 있게 저를 꼭 찍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야권연대가 아직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힘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 만들어주시고 저 김미희로 단일화 시켜주시고, 만에 하나 그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야당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저에게 지지표를 몰아주십시오. 제가 꼭 새누리당 후보를 꺾고 반드시 당선되겠습니다. 기호 4번 김미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